이거 말이 잘 되나 모르겠다 이거. 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 코카사스의 고대 문명, 아제르바이잔 가발라 유적 발굴기를 중심으로 코카사스 지역의 고대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종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한국 고대사 전공이었고요. 이후에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는 유럽 고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영국의 영역을 좀 더 확대해서 중앙 유라시아 지역으로 좀 진출을 해서 여러 가지 연구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제르바이잔은 아마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이제 국제 분쟁 지역으로 또 굉장히 이제 전쟁이 아르메니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그 일반 분들에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제르바이잔이 나름대로 코카사스 지역에서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중요한 지역이었고요. 특히 이제 근대 이후에는 석유를 주로 생산하는 주요 산유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많은 양의 석유가 생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구소련 시절에는 매우 전략적으로 이 지역이 중요했던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카스피해 연안에 있는 국가고요. 북쪽으로는 이제 카프카즈 또는 이제 코카사스 산맥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남쪽으로는 이제 이란과 접경을 접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전략적으로도 매우 이제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아제르바이잔은 사실은 상당히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그 007 영화에도 이제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그 World is not enough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이 바쿠의 석유 시설 그리고 석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첩보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이제 액션씬들이 여기에서 액션씬을 찍었는데 실제로는 뭐 카지노는 없습니다. 이 지역에 카지노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많은 그 정유와 관련된 또 석유 시초와 관련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초반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노벨 그 형제들이 와서 이 지역에 와서 그 석유 회사를 세웠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부를 이제 축적을 했고 그래서 일부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그 노벨상의 상금이 자기네들 석유로 번 돈으로 일부 이제 말하자면 노벨상 상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농담을 던질 정도로 뭐 그런 어떤 그 석유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현재는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져서 이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카스피해 연안에 있는 바쿠 시내 그 야경인데 아주 아름다운 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매우 이제 그 흥미로운 그리고 재미있는 그리고 중요한 이제 역할을 또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그 로마 제국의 가장 동쪽 변경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로마 이전에는 그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에 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뒤에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이제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이제 12군단이 굉장히 용맹한 군단인데 그 예루살렘 공성전에도 참가했고요. 물론 이제 시작은 갈리아 전쟁에 참가했던 매우 유명한 군단이고 이제 별칭이 이제 그 번개 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썬더볼트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군단이었는데 그 군단의 일부 병력이 이제 바쿠에 와서 이제 자기들이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이 명문을 비임을 남길 정도로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로마의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나라는 뭐 지금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아니고 이제 알바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유럽에도 알바니아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코카시안 알바니아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코카시안 알바니아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파르티아, 또 사르마티아,
뭐 이런 나라들과 같이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었고요. 파르티아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말에서 이렇게 뒤로 돌아서 활을 쏘는 모습, 고구려 벽화에서 자주 확인되는 파르티안 슈팅으로 유명한 아주 이제 이란계 그 유목 국가였는데, 이런 파르티아와 같이 이제 국경을 접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코카시안 알바니아는 대략 기원 전 4세기에서부터 기원 후 4, 5세기까지 굉장히 세력을 이 지역에서 유지했던 그런 고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제르바이잔 지역에서 이제 고각 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뭐 자세히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에 이제 제가 그 한국 고고학회를 대표해서 이제 그 세바라고 하는 이제 서울 바쿠의 줄임말인데요. 한 아제르바이잔 친선 의회협회의 초청으로 이제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해서 어떤 그 공동 조사의 가능성을 이제 같이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뭐 극진한 환대를 받았고요. 그때 이제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뭐 공항 시설도 뭐 지금하고는 달리 좀 미비했었고, 또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이제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굉장히 그 아제르바이잔 쪽에서 환대를 해주셔서 뭐 굉장히 그 좋은 유적들, 그다음 또 아제르바이잔 문화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아주 즐거웠던, 그리고 매우 유익했던 그런 여행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현장을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방문했던 곳은 어디냐면 이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대략 차로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떨어진 곳, 즉 가발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가발라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코카시안 알바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왕성이었는데요. 이제 왕성에서의 발굴이 이제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이제 발굴 뭐 방식, 그리고 이제 어떤 훈련된 인원들이, 고고학적으로 잘 훈련된 인원들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발굴 작업이 그렇게 신속하게, 그리고 이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유적의 중요성과 함께 아제르바이잔 고고학자들과 공동 작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고고학 공동 연구팀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제 아제르바이잔 현지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모습이긴 하지만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인원이라든지 사용되는 장비라든가 하는 등등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습니다. 뒤에 그 말씀드릴 이제 한국 팀이 어떻게 발굴했는지를 이제 보시면서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시면 뭐 이 한국 팀에서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이 유적을 체계적으로 조사했는지를 좀 대비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가 조사했던 가발라 유적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이 가발라 지역에 이제 그 코카시안 알바니아 유적들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왕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살비르 유적입니다. 그 이제 붉은색 원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유적을 조사를 한 지역은, 조사 대상 지역은 대략 2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좀 작은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이 이제 북쪽 벽이고요. 그다음 이제 그 큰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서쪽 지역에 이 궁궐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 그런 지역입니다. 먼저 이제 성벽 조사를 이제 저희가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성백제박물관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그 한성백제박물관에 가시면 입구에 이렇게 풍납토성 벽을 이제 이렇게 절개를 해서 그 일부를 이렇게 전면에 걸쳐서 전시해 놓은 그 그림을 전시해 놓은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데서 착안을 해서 이쪽 큰 북벽을 이제 절개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조사 전에 이제 GPR이라고 그래서 레이더를 이용해서
이제 지하에 있는 유적들이 어떻게 있는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한 일부 결과를 이제 이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윗면에서 그리고 이제 벽을 이제 저희가 절개를 해서 이 성벽을 쌓아갔던 방식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중세 시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성을 쌓았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벽을 이제 3D 스캐닝을 이용해서 이제 스캐닝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제 그 그림으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 유적은 더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이 현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아제르바이잔 측에서 이제 그 커다란 그 야외 박물관을, 야외 전시관을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이제 가시면 이 야외 박물관을 보실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는 그 도중에도 매년 매우 많은 관광객들, 특히 이제 그 외국에서, 그다음 또 국내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성벽을 보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굴 조사를 하러 가가지고 발굴 조사는 못하고 주로 이제 그 이 외빈들 또 내빈들 유적 안내인으로 제가 자주 이제 불려다니는 그런 좀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서쪽 지역에 이제 그 내부 조사를 저희가 궁전으로 생각되는, 궁궐터로 생각되는 그런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여러 종류의 그 이 흔적들을, 고대의 흔적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 흔적들은 주로 무덤, 그다음 건축물, 그리고 각종 관계 시설, 뭐 파이프라든가 샘이라든가 우물이라든가, 그다음 또 이 저장 시설들을 저희가 발굴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그 간단하게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발굴했던 그런 그 유구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 이 유적도 마찬가지로 3D 스캐닝을 해서 이제 그 쉽게 어떠한 구조들이 또 유적들이 또 유물들이 남아 있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커다란 구조물을 세워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이 발굴 현장, 조사 현장을 직접 찾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구조물을 세우고 또 안내판도 세우고 저희가 또 한국팀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이제 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 그림을 보시면 뭐 워낙 그 이 저희가 이제 조사한 내용들이 이제 많아서 일일이 뭐 이 부분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이 그림들을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출토되었던 여러 가지 토기들, 그다음 또 그릇들, 그리고 여러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든가 또 고대에서부터 중세로 이어지는 시기의 그 지배 흔적들 이제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유적들이 다 이렇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 고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유적이 어느 집자리가 어느 시기에 속하는지 판별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제 뭐 발견된 유물이라든가 어느 층위에서 나오는지, 어느 만큼 깊이에서 나오는지를 이제 통해서 그 유구, 그다음 유적, 유물의 연대를 저희가 이제 측정을 추정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엇보다도 무덤이 이제 굉장히 되었고요. 그래서 이 무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그 사실은 이제 이 무덤이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은 특히 이제 이 형태의 무덤을 이제 지하식 횡혈묘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카타콤 무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이제 그 갱도를 파고, 그다음 또 어느 지점에 갔을 때 옆으로 이제 방을 마련해서 말하자면은 이제 수직갱도와 이제 이 수평으로 말하자면 무덤 방이 마련되는 그런 무덤의 형태, 즉 이런 그 카타콤 무덤, 또 지하식 횡혈묘는 이 지역에서는 사실은 청동기 시대, 중기청동기 시대, 연대로 따지면은 기원전 한 2000년 그 시기에 나온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 무덤이 이 유적에서 나올 거라고는 저희는 물론이고 아제르바이잔 고고학자들도 전혀 예상을 못했던 그런 아주 뜻깊은 경이로운 발굴이라 발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이 무덤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제 이 무덤은 이제 저희가 처음 발견했던 이제 무덤 방 1번이고요. 무덤 1번. 그래서 이렇게 사실 지금은 이제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입구에 이제 나무로 된 아마 그 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인골은 남아 있지 않지만 다양한 형태의 이제 토기들이 남아 있어서 이 무덤이 대략 고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지역의 고대는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후 한 2, 3세기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이 무덤은 아마도 고대 시기에서도 기원 후 한 1, 2세기 정도에 해당하는 무덤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연대를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후 이 무덤에서는 뭐 다양한 형태의 이런 구슬로 만들어진 목걸이, 그리고 토기, 그리고 피블라라고 하는 일종의 옷핀 같은 것도 나왔고요. 그다음 반지, 그다음 이제 허리띠 장신구, 그러니까 버클이 나왔고요. 그다음 팔찌 등등이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여러 그 무덤들이 이 발견이 되었는데 총 한 20개 정도의 이제 무덤들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무덤들은 대부분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이가 깊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구조가 잘 남아 있는 편이고, 다른 무덤들은 사실은 다른 이 유구들, 예를 들어 저장공이라든가 우물에 의해서 파괴가 많이 되어서 그 윗부분은 다 날아가 버리고 아랫부분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랫부분에 방의 위치, 방의 구조, 그다음 유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체 구조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뭐 다행히 여러 무덤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덤들의 이제 이해들을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무덤에서도 마찬가지로 무덤일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추정을 저희가 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바닥에 있는 유물과 그 벽면에 남아 있는 구조를 통해서 이게 무덤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 윗부분은 이제 그 다른 우물에 의해서 많이 파괴가 되어서 현재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덤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무덤들이 나왔는데, 이 무덤들을 통해서 이제 이 지역의 이 위치가, 이 지점이 당시에 어떤 그 고대 시기에 중요한 무덤으로서의 어떤 무덤군으로 또 무덤 장례와 관련된 진짜 중요한 지역이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또 무덤들을 통해서 이제 전체 무덤의 구조, 수직으로 이제 땅을 파고 그리고 옆면으로 방을 만들어서 사람을 안치하는 뭐 그런 형태의 무덤이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이 시기에 매우 이제 활발하게 축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무덤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에는 이제 이런 지하식 횡혈묘, 즉 카타콤 무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항아리 무덤, 한국말로는 뭐 옹관묘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옹관묘들이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옹관묘에 이제 그 인골이 같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그런 무덤들을 발견했는데, 재미있는 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인골들이 대부분 여성들의 인골들이 많습니다. 그 남성들의 인골은 별로 발견되지 않고 주로 여성들의 인골이 발견이 되어서 이게 과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회적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무덤들이 외에 굉장히 중요한 무덤, 제가 특히 이제 이번 기회에 제가 두 무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8번 무덤이 있고요. 뒤에서 13번 무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번 무덤은 한번 무덤방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부장품이 놓이고 그다음 피신이 놓였던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정확한 위치에 여러 번 이제 매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짧은 시기에 이 무덤이 축조되고 그다음 사용되었을 것으로 이제 현재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동물뼈들, 토기,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유리 그릇,
등이 발견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성의 인골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성 인골을 이제 보면 대략 한 40대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여성의 인골이고요. 그리고 100%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편두라고 하는 게 편두의 흔적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편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생후 10개월 미만, 1살 이전에 이제 머리 형태가 틀을 갖추기 전에 머리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뭐 가죽끈으로 묶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눌러서 머리를 이제 납작하게 만드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그 두상을 갖게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편두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김해 예안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발견된 경우가 있고, 또 뭐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제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편두의 흔적을 이 아제르바이잔 가발라 유적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인골은 더 재미있는 게 이 대퇴부, 그러니까 그의 근육, 그리고 이 골격, 뼈들이 이제 발달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이제 부장품과 함께 어떤 여성 전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일반 어떤 가사 노동이 아닌 전투에 또 전쟁에 참여하고 또 그 전투에 참여하면서 일반 이제 가사 노동에 필요한, 그다음 거기에 많이 사용되는 근육이나 뼈가 아니라 전투에 필요한, 전쟁에 필요한, 또 전쟁을 통해서 단련된 그런 근육의, 이제 강한 근육의 그리고 뼈의 어떤 모습을, 흔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토기들이 나왔고요. 다양한 토기들이 나왔고, 또 이런 유리 그릇들이 나왔습니다. 유리 그릇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유리 그릇들을, 그다음 또 파르티아의 동전들이 또 나왔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사실은 매우 이제 어떤 당시의 교류, 국제 교류를 이제 보여주는 좋은 이제 고고학적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매우 중요한 무기들, 이 무기들은 사르마티아라고 하는 곳에서 출토된, 사르마티아에서 출토된 무기들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이제 그 무기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제르바이잔 가발라, 그리고 코카시안 알바니아의 사람들이 어떠한 그 민족이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이 제시된 바 있지만, 적어도 사우로마타이 내지는 사르마티아의 중요한 부족이었던 알란이라고 하는 부족, 그 알란족도 역시 이 이란계 이목민족인데, 알란족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알란족이거나 아니면 알란족의 영향을 받은 그런 종족이 아니었을까, 민족이 아니었을까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은 매우 사르마티아의 그 무기들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르마티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 무덤에 이러한 유리 그릇, 그다음 또 파르티아의 동전, 그리고 무기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인골에 남아 있는 흔적과 함께 이 여성은 아마도 여성 전사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여성 전사의 모습이, 또 여성 전사의 어떤 그 존재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무덤에서도 또 여성의 인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마찬가지로 토기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여성의 모습에서도 똑같이 편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편두의 풍습이 이 지역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특히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다, 행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여성의 인골은 앞서 말씀드린 인골과는 달리 팔과 종아리 근육이 발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장품도 주로 톡이라든가 이제 구슬, 그리고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이어서 앞서 봤던 8호의 여성과는 조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기는 상당히 비슷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같은 시기에 여성 모습의 그 젠더라고 하는 젠더의 정체성 중에서 한 사람은 아무래도 가사 노동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여성의
아마도 어머니의 모습, 이 인굴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번에서 5번에 걸쳐서 출산을 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어머니의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앞선 그 무덤에서는, 인굴에서는 그 여성 전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당시의 여성들은 어머니이자 전사 혹은 여성 전사가 아니었을까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란족 그리고 사우로마타이 내지는 사르마티아의 어떤 편두의 풍습은 여러 가지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그림에서 이제 프랑스 박물관에 있는, 스위스 박물관에 있는 그런 그 인구를 통해서도 이 편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코카시안 알바니아 여성은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말하자면 자기의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고학 유적에서 보면 죽은 시점에 어떠한 그 모습만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편두 그리고 여러 가지 문헌 기록들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이 여인이, 이 여성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을 해서 죽기까지 그 긴 어떤 삶의 궤적을 밟아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갔을지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 편두 풍습이 이제 그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렸을 때 특히 이제 생후 1년 이전에 몇 개월 안 되었을 때 이제 편두가 아마도 이제 그 당시의 어떤 관습이나 문화에 따라서, 풍습에 따라서 행해졌을 것이고, 근데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그런 편두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는 다르구나, 나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구나 라고 하는 일종의 젠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갔을 것이다 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커가면서 내 여자로서, 여성으로서 이제 이러한 그 활속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훈련들을 본인이 이제 해가면서 어떤 여성 전사로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어떤 틀을 마련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이제 두 그림은 이제 몽골의 이제 두 꼬마 아가씨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컸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했을 때 모습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그 기록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헤로도투스의 역사라고 하는 뭐 잘 알려진 역사서에 보면 이 사우로마타이 그리고 사르마티아의 여인들은 그 남편과 함께 말을 타고 사냥을 했다. 그리고 때로는 혼자 단독으로 사냥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과 함께 또 남자들과 같은 복식을 무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더 흥미로운 기록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에서든 남자를 한 명 정도는 죽여야지 말하자면 결혼할 수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결혼을 못하고 이제 죽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다라고 헤로도트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여성 전사의 모습이 이제 문헌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여성이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서 또 전사의 모습을 이제 전사로서의 또 훈련을 받아가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전쟁에까지 참여하는 그러한 어떤 과정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이제 모습은 이 카자흐스탄의 국립박물관에 있는 이 여성 전사의 모습을 복원해 놓은 그림입니다. 활을 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들 통해서도 당시 여성의 모습, 살았던 여성의 모습을 이제 일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여성 전사로서의 삶을 사는 여성도 있었고, 또 앞서 13번 무덤에서 나왔던 그 인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어떤 어머니의 어떤 삶을 살았던 여성도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 가발라 유적의 여성들은 이제 여성 전사의 모습으로 여성 전사가 되어서 활발하게 이제 전투에 참가하거나
유선 전사로서 이제 활약을 하는 그런 길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머니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여러 삶을 살았던 여성들이 이제 죽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무덤에 붙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무덤의 형태로 이제 남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그림은 사실은 이제 가발라 지역의 무덤은 아니고 뒤에서 말씀드릴 이제 러시아 투바 공화국의 아르잔 2호분에 나왔던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거 부부묘인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로 무덤에서 많은 수의 이제 그 유리 그릇들이 나왔습니다. 유리 그릇들이 나왔는데요. 이 유리 그릇은 사실은 이 로만 글라스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그 유리 그릇들입니다. 이 로마 제국 시기에 아마도 시리아 근처에서 처음 이제 개발이 되어서, 물론 유리는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유리 그릇을 만들 때 그 전에 이제 주물처럼 이렇게 찍어내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유리 그릇들을 만들었는데, 이때 최초로 소위 대롱불기라고 하는 대롱에 이제 그 유리 그를 이 대롱에 이렇게 묻혀서 그걸 이제 훅 불게 되면 그게 이제 둥그런 모양으로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걸 이용해서 이 그릇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기법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기법에 의해서 제작된 유리 그릇들이 이제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유럽에서도 많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쾰른에 가시면 쾰른 대성당 옆에 로마 박물관이 있는데, 이 로마 박물관에 가시면 다양한 형태의 여러 종류의 유리 그릇들을, 로만 글라스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리 그릇들이 유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스탄불에 있는 이스탄불 국립박물관에 있는 그 유리 그릇들인데요. 이 터키 지역에도 당연히 이제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그 동아시아까지 이제 유리 그릇들이 이제 확산되어서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비슷한 형태의 유리 그릇이 이제 아제르바이잔에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발굴했던 무덤에서 이 유리 그릇들이 이제 확인되었고, 이제 이 유리 그릇들의 이제 확산을 통해서 당시에 있었던 동서의 어떤 문명 교류의 한 흔적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양한 어떤 그 동서 교류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뭐 경주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대능원, 그리고 계림로 14호분에서 발견된 황금보검, 이 황금보검도 아마 중앙아시아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확인되는데요. 그런 황금보검, 그리고 원성왕릉으로 알려진 그 괴릉에 있는 그 호인상, 아마 이 한국인이나 중국인과는 다른 이제 수염이 이렇게 많이 난 이 호인상, 뭐 이런 호인상들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신라,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신라에도 이런 동서 교류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보검, 조각, 호인상뿐만이 아니라 유리 그릇들도 역시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뭐 황남대총이라든가 천마총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적성 목화품들에서 이러한 유리 그릇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고요. 약간의 시기차는 있지만 이런 유리 그릇들이 이제 로마 제국 어느 한 지역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점차 확산이 되어서 동쪽 끝에 위치한 신라 지역까지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 아마도 이 아제르바이잔 가발라 유적이 이 중간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이제 유리 그릇들을 이제 이렇게 모아서 그림으로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경북대학의 박천수 교수께서 이제 만드신 제작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이제 유리 그릇들이 어떻게 이제 분포해 있는지, 그리고 그 교류의 루트는 어떤 것이었는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이제 발굴,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 발굴 조사뿐만이 아니라 이 발굴 조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어떤 분석 기법들, 그다음 또 더 중요하게는 이제
그 보존 처리까지 저희가 현지에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맨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에서는 이제 GPR이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땅 밑에 있는 유구, 유물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또 어떤 유구들이 있는지를 이제 찾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측량을 저희가 했습니다. 사실은 이 유적이 굉장히 군사 보호 시설과 매우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레이더 기지하고 사실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측량 도가 사실 없습니다. 있는데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 전체 지역을 이제 측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측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수십 킬로에 걸쳐서 저희가 직접 발로 걸어 다니면서 직접 측량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전문 그 문화재 사진 작가가 참여를 해서 매년 이제 좋은 사진을 계속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한서대학 팀에서 이제 참여를 해서 전체 유적에 대한 보존 처리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유구에 대한 보존 처리도 진행을 했고요. 또 저희가 발굴 조사를 발견한 유물들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직접 보존 처리를 해서 지금은 이제 박물관에 잘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작년 그리고 올해 조사를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이 되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진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이쪽 지역에 가서 발굴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가발라 유적 말고 그 옆에 수십만 평에 해당하는 유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척갈르 유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적을 발굴했던 아제르바이잔 고고학자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제가 그분을 직접 뵀는데 그분이 그때는 제가 뭐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자기가 평생 이 유적을 발굴을 했고 그래서 한국팀이 와서 같이 발굴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자기가 너무 좋다, 기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혹시 나중에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자기가 못다한 발굴, 뭐 요 발굴을 한국팀이 와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제 그 말의 의미가 뭐 그냥 뭐 예의상 한국팀을 격려하기 위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했는데 불과 몇 달 후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저희 한국팀에게 어떤 신뢰와 믿음과 함께 당신의 어떤 유지를 좀 이어갔으면 하는 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남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조사했던 그 척갈리 유적 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유적은 가발라의 쌀베리 유적으로 이 코카산 알바니아가 수도를 옮기기 전에 있었던 그 왕성 지역입니다. 또 다른 이런 식의 왕성인데 그 지역을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유적은 아마도 아케메네스 왕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또는 이제 그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그리스에서 발견되는 형태와 유사한 그러한 이제 건물 구조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 광범한 이제 그 지표 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발라 유적 외에도 저희가 러시아 투바에서 이제 발굴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적은 이 가발라 유적보다 시기가 조금 빠른 소위 스키타이 시대의 무덤인데요. 이 유적에 이제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과 함께 저희가 공동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9년 그리고 2년에 걸쳐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작년하고 이제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저희가 참 발굴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발굴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굴을 저희가 이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제 이전까지는 중앙 유라시아 지역을 이제 떠올린다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한국과의 직접적인 관계, 한국 문화의 원류, 한국 민족의 원류, 한국 문화의 기원의 측면에서 이 지역을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러한 어떤 그 관련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지역의 문화를 한국의 관점에서, 한국의 어떤 기원이나 원류를 찾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면 이 지역 자체의 어떤 중요성, 이 자체의 문화를 좀 더 풍요롭고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뭐 여러 가지 K-팝이라든지 한류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외국에 소개가 되어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뿌듯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어떤 문화적인 음악이라든가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런 인문학도 중앙 유라시아로 진출을 해서 저희가 진행해왔던, 또 쌓아왔던, 축적해왔던 그런 지식들, 기술들을 이 지역의 좋은, 이 지역의 그 유물들, 유적들 들을 발굴하면서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현재 문화를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한국에서 축적해온, 지금까지 축적해온 그런 지식들을 그들에게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연구는 단순히 한국과의 관련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발달한, 지금까지 축적해온 그런 지식들을 저희가 잘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어떤 한류 인문학의 진출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류가 중요하지만 이런 학문적으로도 저희가 한국의 인문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 지역으로 진출을 해서 이제 다양한 학문적 교류 활동을 하고요, 연구 활동을 하면서 한국 인문학의 어떤 그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그림은 이제 그 현장에서 가발라 유적에서 본 코카사스 산맥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여러분들께서 이 코카사스 3개국 투어를 하시는 것을 이제 저희가 여러 번 목도를 했는데요. 혹시 이제 이 아르메니아, 그다음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에 오시게 되면 유명한 관광 명소를 돌아다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현장에 또 오셔서 한국 고고학자들이, 한국의 연구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작업의 성과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한국의 어떤 그 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아제르바이잔 가발라 유적 발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코카사스 고대 문명의 어떤 일부 모습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